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균영 원장님의 강의의 진행을 맡은 센트럴 서울한과 기획실 정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또 이 자리에서 원장님을 뵈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 안과의 각막 클리닉에 담당하고 있는 김균형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안과 백내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이번 강의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라이브 댓글 참여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라이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간중간에 답변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했던 눈 건강 클래스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은 중앙에스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눈 건강 클래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 주제가 노안과 백내장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노안과 백내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은 카메라랑 동일하게 생겨서 빛이 들어가는 경로를 통해서 보면 맨 앞에 각막이 있고 그 뒤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공간을 통과해서 초점을 맺은 다음에 맨 뒤쪽에 이제 필름 기능을 하는 망막 황반에 이제 초점을 맺는 그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가장 설명드릴 중요한 내용은 그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 침침하고 시력이 선명하지 않고 시력이 떨어지고 초점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데 대개는 시력이 원래 안 좋으셔서 뭐 안경을 쓴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지만 또 노안이 대부분 한 40대 초중반부터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백내장이 조금씩 생기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황반의 기능 이상이라든지 안구건조증, 눈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이제 주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시력이 좋다, 정시라고 한다면 안구의 이제 광학기기로서의 이제 기능을 봤을 때 눈으로 들어간 빛이 그 망막 황반 중심에 정확히 초점이 맺는 그림에서 보면 맨 위와 같은 이런 상태를 정시라고 해서 대부분 시력이 뭐 1.0에 가까운 이런 시력을 보게 되고요. 초점이 좀 앞에 맺혀서 시력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을 근시라고 하고 멀리가 안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는 또 반대된 개념이라 초점이 뒤에 맺어서 사람들은 또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을 또 경험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게 되는데 난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난시는 뭐 이렇게 뭐 찌그러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맺는 원리에서 이 동심원상의 뭐 굴절력을 갖지 않고 만약에 그 렌즈가 무슨 타원형이다, 계란 모양이다라고 하면 세로축과 가로축의 초점 맺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막 지점에서 한 지점에 초점을 맺지 않고 초점이 조금 길게 연장돼서 맺는 상황을 우리가 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글씨가 위에처럼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 세로 어느 한 방향으로 약간 초점이 퍼져 보이게 되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표를 봤을 때 이게 모든 방향이 다 선명한 선인데 난시가 있는 분들은 이걸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난시 방향에 따라서 뭐 세로축이 좀 선명하다든가 가로축이 더 선명하다든가 하는 식의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난시를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수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정체는 약 플러스 20디옵터 정도의 볼록 렌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할머님 분들이 책을 보기 위해서 보는 돋보기가 평균 한 플러스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볼록 렌즈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게 젊었을 때는 멀리 볼 때는 좀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이 그림의 오른쪽처럼 사물이 가까워졌을 때는 초점이 더 뒤에 맺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보상하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가까이 보는 걸 좀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조절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가까이가 보이지 않게 되고, 돋보기 같은 추가적인 그 사물을 이용해야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노안의 진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을 다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이들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데, 노안은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져서 가까운 것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노안이고요. 백내장은 그 수정체 자체가 혼탁해져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은 엄연히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둘 다 수정체 때문에 생기는 거는 같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많이 혼재돼 있고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보통은 노안이라는 수정체가 이제 탄력이 저하되면서 초점을 못 맺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백내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안과 백내장은 사실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크게 보면 약간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노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도 노안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노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이들 좀 이렇게 느끼시긴 하는데, 저희가 적어드린 그 내용의 왼쪽에 이제 글씨들을 보면 뭐 가까이 있는 사물이 좀 예전보다 잘 안 보이게 느낀다든가, 가까이와 멀리 있는 사물을 이렇게 좀 교차해서 볼 때 갑자기 초점이 순간적으로 잘 안 맞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맺게 되는 증상, 이런 것도 대표적인 노안의 이제 진행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게 되고, 이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진 않고 그냥 재미로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되게 노안은 원시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이 위아래 두 개의 빨간색과 초록색 그림을 봤을 때 빨간색 쪽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약간 근시가 있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요. 노안이나 원시가 진행된 분들은 초록색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넣어놓은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되면 대개는 가까운 사물이 좀 보기 힘들고 초점이 잘 안 맞으면서 돋보기나 안경 같은 보조 도구가 필요해지는 현상이, 또 기존에 근시였던 분들은 안경을 벗어야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노안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백내장은 수정체가 흐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력이 좀 저하돼서 침침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면서, 또 밝은 데서 눈부심을 호소한다든가, 또 뭐 약간 겹쳐 보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색상이 좀 누렇거나 뿌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게, 백내장도 서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변화에 계속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나중에 수술을 하면 이제 한 번에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술하고 나서야 색감이 다시 아주 화려해 보인다, 선명해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노안이 오거나 백내장이 진행되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노안 수술 방법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안과 백내장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생기지 않고 노안만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은 수술적이지 않은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불편을 좀 줄이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경 도수를 좀 조절하거나, 뭐 심지어는 좌우의 안경을 좀 짝짝이로 살짝 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멀리가 살짝 덜 보이게 안경을 맞춰도 가까이가 좀 잘 보이는 효과를 내게 되고, 안경이 뭐 위와 아래의 도수를 다르게 넣어서 둘 다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안경을 우리가 이제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많이들 눈의 운동이나 뭐 영양제를 먹거나 좋은 음식 같은 걸 먹으면 노안이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효과가 아주 좋았더라면 아무도 노안으로 불편을 겪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제한적이고 보조적으로만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경이 아닌 수술적으로 노안을 좀 개선하고 싶을 때는 젊은 사람들 하는 것과 비슷하게 시력 교정을 통해서 노안의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멀리가 너무 잘 보이게 되면 또 가까이가 안 보이는 게 노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력 교정 방법으로 수술할 때는 약간의 제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가 너무 잘 보이진 않고 그냥 적당히 보이게 해서 멀리와 가까이를 골고루 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두 눈이 다 멀리가 안 보이면 불편하기 때문에 한쪽 눈은 멀리 쪽으로 시력을 맞추고 한쪽 눈은 약간 근시를 유발해서 두 눈으로 결국에 안경 없이 멀리와 가까이를 골고루 보겠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모노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불편을 많이 줄일 수는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라식을 하든 라섹을 하든 스마일을 하든 아니면 렌즈 삽입 수술을 통해서든 결국은 그거는 시력을 교정하는 바꿔주는 원리만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 노안을 교정하고자 할 때는 그런 이제 양안의 차이를 좀 두거나 근시를 좀 남겨서 노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은 공통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자분들마다 눈의 구조나 이런 추천하는 방법은 다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비바 ICL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시력 교정용, 대개는 근시 교정으로 많이들 했었는데, 이게 요새는 그 조절력을 좀 도와주는, 멀리서부터 중간거리, 뭐 근거리까지 좀 도와주는 이런 성능을 가진 렌즈 삽입 수술이 또 최근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안 초기에서 중기 정도 사이에 시력 교정과 노안도 어느 정도 같이 개선하는 그런 기술이 나와서 최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되고, 눈 자체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뿌여지게 되면, 이건 백내장에 되게 심한 환자분들의 저희 실제 사진을 모아놓은 건데, 이런 정도가 되면 결국엔 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과 노안을 개선하는 하게 됩니다. 이 백내장 수술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시력뿐만 아니라 노안에 대한 교정 기능도 상당히 이제 뛰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노안이 심한 분들이 개선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눈의 백내장을 수술하면서 기본적으로 눈의 여러 가지 그 건강 상태들을 다 체크하고 수술 결과를 예상해보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검사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눈의 질환을 잘 보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정밀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수술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할지, 또 조금 미루는 것이 더 좋을지 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렌즈와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을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사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보통 백내장 수술 시기는 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국제적인 분류 기준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로 백내장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단계로 설명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되게 초기에 오셔서 이제 백내장 수술 가능한지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보통 1, 2, 3, 4단계 정도일 때는 백내장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하더라도 그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 수술을 너무 빨리 해서 내가 좀 불편한가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켜보는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한 5단계 이상, 백내장이 중간 이상으로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침침하고 흐릿한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절한 수술 시기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한 5단계부터 한 8단계 정도까지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데, 8단계 정도가 되면 이게 수술을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 단계를 지나쳐서 이제 9단계, 10단계로 아주 끝까지 가게 되면 본인도 너무 안 보여서 이제 불편하게 되지만 백내장이 너무 딱딱해지게 되고 눈안의 구조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긴다든가 하는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7단계인 분들이 9단계로 지켜보는 경우는 순전히 본인이 수술을 미루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수술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현명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너무 심해질 때까지 참는 거는 좋지 않고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이 초기인 경우 1에서 뭐 한 4단계 정도에서는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늦추는 목적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약물은 백내장을 없애는 효과는 없고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춘다는 이제 기대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초기에서만 사용하게 되고 백내장이 이제 중간 이상으로 심해져서 결국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이제 중단하고 수술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내장의 진행 분류 기준이 저희가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데 그 보시면은 그 그림이 세 줄로 나와 있죠. 맨 위를 이제 점점 수정체가 뿌얘지고 노래지는 핵경화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로 분류를 하고 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하얗게 끼는 피질 혼탁이라든지 수정체 뒤쪽이 끼는 이제 훈황하 혼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각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환자분들의 백내장 진행 단계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샘플 사진들이 있고요. 그래서 백내장이 왼쪽 그림처럼 수정체가 흐려져서 이제 심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수술을 안전하게 함으로써 오른쪽처럼 수정체가 다시 이제 투명해져서 깨끗해진 모습이거든요. 실제 저희 환자분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수술을 잘해서 시력을 이제 되찾는 그런 기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수정체를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요. 그 빈 자리를 냅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플러스 20디옵터의 볼록 렌즈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비워두게 되면 아예 안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정체를 대체해주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것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죽을 때까지 큰 변함 없이 잘 보면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기술이 최근 몇십 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오면서 수술 기술들이 되게 눈부시게 좋아졌습니다. 그 수정체 백내장을 할 때 만드는 그 절개도 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절개창이 작아지고 수술 상처가 작아지게 되면 이제 회복이 빨라지죠. 수술할 때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통증도 이제 점점 적어지고 옛날에는 그래서 절개창이 크고 그걸 나중에 봉합을 다 해줬다면 최근엔 절개창을 거의 구멍 내는 수준으로 작게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내기 때문에 봉합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수정체를 좀 더 안전하게 제거하는 식으로 장비들도 계속 그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 기술도 계속 발전해서 점점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잘 보이게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난시를 교정하는 기능도 이제 엄청 좋아졌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멀리만 보는 인공수정체들이 썼지만 최근에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같이 보이는 인공수정체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좋아지게 됐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혹시 네. 백내장 수술을 하면 비문증 증상이 없어지거나 뭐 줄어들기도 하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아쉽게도 비문증은 이제 수정체와 상관없이 안구의 그 내부에 생기는 혼탁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체만 교체하면 이제 시력과 노화는 개선되지만 비문증은 변함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백내장 수술할 때는 떠다니는 비문증은 그냥 변함없이 수술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수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실제 백내장 수술을 제가 하는 장면인데 보면 처음부터 뭔가 거품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안에 원도 있고 좀 돼 있죠. 이분은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절개들을 미리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필요한 절개를 안전하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수정체도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4등분으로 미리 레이저로 쪼개놓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이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수정체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 낭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비워둔 수정체를 그대로 끝내면 안 되고 인공수정체로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밑에 쪽에 작은 절개창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말아갖고 안에서 펴지게끔 이렇게 절개를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난시 교정을 같이 하는 분이라 렌즈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선이 이 환자분의 난시축, 고유의 난시축이 각막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 난시축과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난시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시력 교정과 그다음에 노안 교정, 이게 다초점 렌즈의 모양인데 다초점을 통해서 노안 교정, 그다음에 눈에 남아있던 난시까지 같이 한 번에 개선된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노안 증상만 있고 또 백내장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이 가능할까요? 백내장이 없고 노안만 있는 경우는 시력 교정을 통해서 이제 시력과 노안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식의 수술을 하게 되고, 뭐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또 눈의 구조, 뭐 각막의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들을 저희가 검사해 본 이후에 뭐 라식이 좋을지, 스마일 라식이 좋을지, 라섹이 좋을지, 아니면 렌즈 삽입 수술을 통해서 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비바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이라 그래서 시력 교정과 동시에 노안 교정 개선도 되는 그런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이 개발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력과 노안을 좀 많이 편리하게 개선하는 그런 것도 사용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일부 선도 병원에서만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이걸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네. 실시간으로 또 많은 질문들이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잠시 확인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준범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을 하신 지 2주가 지났다고 해서 시야가 좁아지셨다고 했고요. 네, 가스불 같은 보라색 불꽃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불편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수술하신 지가 2주밖에 안 되셔서 아주 초기네요. 수술 후에. 보통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다 결론적으로는 시간 지나면 개선될 증상들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 직후에 시야가 일시적으로 좀 좁게 느껴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뭐 한 달, 2달 지나면 대부분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스불이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이게 수정체가 그 노안과 백내장이 생기면 우리 눈동자 수정체가 점점 노랗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대부분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적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살다가 갑자기 백내장 수술이 끝나고 수정체가 다시 투명한 색깔로 바뀌면 노란 선글라스를 갑자기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노란색의 반대 보색인 이제 푸른색이 좀 강조돼서 보이게 느끼게 되고, 그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가 뭐 5, 60대 이후로 되면서 점점 노란색에 적응돼 있다가 그게 갑자기 빠지는, 다시 20, 30대처럼 돌아가는 색깔 변화를 느끼게 돼서 처음에 느끼는 약간 어색한 느낌인데, 이것은 그 아버님이 다시 젊었을 때 보던 천연 색깔을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의미고, 그래서 그 어색하다는 느낌은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롱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눈핏줄이 자주 터지는데요. 백내장 수술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58살이고 눈충혈이 자주 일어나면 안구건조증이 심하다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핏줄 자체는 뭐 백내장과 연관은 없고, 눈이 건조하고 필요한 분들이 조금 더 자주 터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라식 수술도 그렇고 이 중장년층에서 많이 하는 백내장 노안 수술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안구건조증입니다. 그래서 꼭 건조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피면서 수술 여부를 상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건조증은 계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국은 겨울에서 봄 사이, 지금도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이 가장 건조함을 많이 느낄 때라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겨울에서 봄을 좀 피해서 수술하는 걸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너무 뻑뻑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계절을 바꾸게 되면 그런 불편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윤수정님께서 57세 여자입니다. 노안으로 안경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가까이도 멀리도 잘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해서 안경점 가서 안경을 바꿨는데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안과를 가봐야 할까요? 너무 힘들다고 또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에 불편함을 느낄 때 안과를 오시기도 하지만 일단은 시력 문제일 거라 생각해서 안경점에서 먼저 해결을 해보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단순히 뭐 근시, 난시, 원시 이런 시력 문제라면 안경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안경을 바꿨는데도 잘 안 보이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뭐 백내장이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로 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바꿨는데도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는 안과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수정님께서 추가적으로 남편이 5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저한테도 백내장이라고 가보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수술을 안 하고 백내장 치료를 못 하나요?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은 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뭐 약이나 뭐 음식을 통해서 백내장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살면서 요새 뭐 우리가 한 60살까지 살지 않잖아요. 다 기본 80, 90, 100살 살기 때문에 백내장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은 겪게 되고 수술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게, 이미 수술하신 분들께 물어보시면 남편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백내장 수술하는 과정이 크게 아팠거나 뭐 너무 오래 걸리거나 힘들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잘하는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별로 통증 없이 되게 실제 시간도 한 10분 남짓 정도의 짧은 시간에 백내장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는 아프지 않고 되게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규민님께서 다초점 안경 쓰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오른쪽이 뿌옇게 보이고 시력도 떨어져 동네 안과 진료 시 백내장 초기고 이 정도는 수술하지 말고 약물 치료 권해 안약을 넣고 있는데 최근 더 불편해서 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하네요. 이제 안경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잘 안 돼서 안과를 갔더니 백내장이 있는데 아직은 심하지 않아서 약물 치료를 하자, 이렇게 그 시기가 아직 심하지 않은 시기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는 뭐 안약을 꾸준히 넣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백내장의 진행 속도나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많이 불편해졌을 때 결국은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권장하는 대로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든 이렇게 정기 검사를 하시면서 백내장의 정확한 진행 단계나 속도를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탕님께서 원장님 20년대 전립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동네 안과에서는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이 어렵다고 약을 끊으라는데 언제 끊어야 하나요? 수술 후에도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도 질문해 주셨네요. 우리 장년층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현상인데, 전립선약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공이 조금 바뀌어서 동공이 잘 안 커지고 수술 중에 또 쉽게 풀려가지고 우리 산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안약을 넣어서 동공을 키워서 수술을 하는데 이게 너무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수술이 좀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실력 있고 좋은 장비들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그래도 안전하고 깔끔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정도를 봐서 검사할 때 동공이 얼마나 작은지 잘 안 풀리는지 이런 것들 정도를 봐서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한 일주일 정도만 전립선 약을 중단하고 수술 직후부터는 드셔도 됩니다. 이게 되게 이런 분들은 하루 이틀 약을 안 드시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소변 배뇨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심하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중단하고 수술 직후부터 다시 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아직 남아있는 강의들이 좀 있어서 질문은 네. 여기까지만 받고 네. 또 중간중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의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 수정체도 종류가 다양하죠.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 백내장 수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많이 좋아진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인공수정체인데, 초점이 과거에는 그냥 멀리만 보는 단초점 렌즈,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지 않은 그런 렌즈들만 쓰이다가 최근에 렌즈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멀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중간거리 가까이를 같이 보면 수술 이후에 안경을 훨씬 덜 써도 되고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렌즈를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데, 초점 원리에 따라서 뭐 단초점, 약간 더 그거보다 근거리까지 같이 잘 보이는 프리미엄 단초점, 그 다음에 중간거리까지 훨씬 더 잘 보이는 연속 초점, 그 다음에 뭐 근거리까지 잘 보이고 또 중간거리, 근거리를 다 보는 뭐 이중 초점, 삼중 초점, 사중 초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이 빛을 결국에 분배해서 먼 거리와 근거리를 같이 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렌즈의 디자인의 광학 원리에 따라서 뭐 회절형, 굴절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류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이해를 따라와 보시면 좋은데, 이 X축은 왼쪽부터 이제 멀리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을수록 멀리가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왼쪽에 있는 지금 저 살색인가요? 핑크색인가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렌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렌지색 그래프를 보시면 그 가장 왼쪽이 이제 그 위로 피크가 높게 있을 때 이제 멀리가 잘 보인다는 거고, 이게 내려오면 시력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단초점이 주황색인데 이 주황색의 단초점 렌즈를 보면 멀리만 잘 보이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중간거리, 인터메디에이트가 이제 중간거리고, 그 다음에 니어는 이제 근거리인데, 이런 중간거리나 근거리가 이제 다 잘 안 보이게 되는, 이게 이제 단초점 렌즈의 실제 곡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 시력 검사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이제 디포커스 커브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단초점 렌즈를 삽입하신 분이 수술 후에 이거를 찍어보면 이 오렌지색처럼 나오게 되는데, 이 노란색을 보시면 원거리는 똑같이 잘 보이다가 약간 중간거리, 근거리 쪽으로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해서 기존 단초점보다는 근거리나 중간거리를 약간 더 개선한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쓰는 상황과 비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렌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색,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거리까지 조금 더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연속 초점 렌즈라 그래서 원거리부터 그 중간거리까지 골고루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근거리 돼서 조금 약해지는 이런 렌즈들이라서 중간거리까지 좀 더 보강이 잘 되는 이런 렌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원거리, 뭐 중간거리, 근거리가 다 위에 있죠. 이걸 이렇게 해서 근거리까지도 좀 더 선명하게 보는, 그래서 뭐 책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렌즈들을 우리가 이제 다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렌즈들의 초점 원리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렌즈들이 지금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렌즈들이 실제로 뭐 근거리가 잘 보일수록 좀 좋은데 그 무조건 좋기만 하고 단점은 없느냐,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렌즈들을 왼쪽에 보시면 모노포칼이 단초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하고 뭐 인핸스드 모노포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연속 초점, 그 초점이 연장된 렌즈라고 익스텐디드 뎁스 오브 포커스 렌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렌즈, 그 다음에 뭐 2중, 3중, 4중의 다초점 렌즈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는데, 렌즈의 광학적인 원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단순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생기는 불편함도 늘어나게 되는데, 빛 번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빛 번짐이 좀 많다든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까이까지 잘 보이는 다초점을 넣으신 분들이 좀 그중에 좀 많은 편이고, 그런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 눈의 구조가 아주 건강하고 문제 없을 때 수술이 잘 될수록 안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죠. 뭐 각막이 안 좋다든가 또 황반이나 시신경 기능이 약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눈의 구조가 약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예민한 렌즈들, 오른쪽으로 가는 다초점 렌즈일수록 렌즈가 좀 더 예민성을 갖기 때문에 관용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눈의 그 요소들의 건강 상태를 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뭐 중간거리나 근거리 시력, 또 운전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뭐 비번짐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살펴서 가장 적절한 렌즈를 추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노안 교정을 원해서 다초점으로 수술한 경우 근거리가 부족해 돋보기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초점을 수술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초점은 멀리 위주로 보는 렌즈지만 다초점은 멀리와 뭐 중간거리 또 근거리를 초점을 갖고 있는 렌즈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근거리가 핸드폰이나 책 같은 게 맨눈으로도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돋보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다초점으로 수술을 하신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의 돋보기를 쓰면 가까이가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오래 보시거나 아주 섬세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초점을 수술하신 분들 중에도 돋보기를 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연속 초점과 다초점의 원리에서 가장 큰 기술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 중요한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위에를 보시면 이게 이제 단초점, 렌즈에다 빛을 통과시켰을 때 초점이 한 군데 맺는 원리를 단초점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초점이 두 군데서 맺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다초점, 정확하게는 이제 이중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왼쪽에 있는 초점은 대개 이제 근거리 볼 때 쓰는 초점이고, 오른쪽 렌즈에서 좀 더 멀리 있는 초점은 원거리 볼 때 사용하는 초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초점이 하나로 맺지만 단초점에 비해서는 좀 길게 맺잖아요. 이런 렌즈를 우리가 연속 초점 렌즈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단초점, 뭐 인핸스 모노포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렌즈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렌즈들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미 저희가 사용하는 렌즈들을 다 갖고 실험실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런 결과들을 실제로 얻을 수가 있는데, 렌즈에다가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빛을 쐈을 때 초점이 어떤 식으로 맺는지를 보면 이런 식의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왼쪽 위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단초점 렌즈죠. 한 지점에 초점이 맺고 바로 분산되는 이런 원리를 갖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피크가 두 개를 형성하게 되죠. 두 군데서 초점이 맺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이중 초점에 가까운 렌즈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초점이 좀 넓게 맺죠. 이런 렌즈들이 뭐 프리미엄 단초점이나 연속 초점 렌즈에 가까운 렌즈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렌즈들의 성능을 잘 활용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멀리뿐만 아니라 중간거리나 근거리도 좀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시력표는 우리가 멀리 보는 시력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책받침처럼 이렇게 얇게 손바닥에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손에 놓고 뭐 30cm, 뭐 50cm 이렇게 놓고 가까운 시력을 읽도록 하는 근거리 시력표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노안이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큰 글씨들은 보이지만 밑에 있는 게 이제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해야 조금 나은 것 같고 돋보기 써야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대개는 요새 발전된 이런 뭐 다초점이나 연속초점 렌즈 같은 렌즈들을 잘 쓰면 이 환자분들은 수술 이후에 먼 거리도 1.0 부근의 시력을 이제 얻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중간거리나 근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잘 보이는, 그렇게 해서 뭐 신문을 좀 잘 본다든가 컴퓨터를 잘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거리에 해당되고, 또 독서나 핸드폰처럼 손에 놓고 보는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이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이제 일시적이지 않고 우리가 안경이라는 게 뭐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20년 지나서 봐도 그대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광학적인 원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시력은 거의 큰 변화 없이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유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0대 시력 교정술을 받은 경우 백내장 수술할 때 오차 범위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과거에 우리가 라식 수술이 역사가 벌써 30년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뭐 라식 라섹 이런 뭐 엑시머 수술 이런 걸 받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뭐 50, 60, 70이 돼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요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각막이 가운데가 레이저로 깎여서 좀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수 계산 공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기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오차가 생겨서 수술 이후에 시력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전문적인 별도의 공식과 계산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각각 병원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연구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도입해서 최근에 어떤 오차를 더 줄인 첨단 방법들을 잘 적용해서 환자분들 수술할 때 적용하느냐 이 부분도 병원들의 어떤 그 수술 결과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오차를 많이 줄였다.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과거에 라식을 안 받았던 분들이 백내장 수술 받으면 정확도가 거의 99%에 가깝게 나오고 그 라식을 받았던 분이 백내장 수술할 때는 정확도가 50%가 채 안 되는 게 과거였는데 최근에 좋은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그 계산을 해서 수술하게 되면 정확도가 한 90에서 95%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도 여러 가지 그 좋은 장비들과 또 장비에서 아직도 제공하지 못하는 최근에 개발된 이런 공식들은 인터넷으로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과거에 라식 받았던 분들이 오차를 줄이는 그런 공식들을 다 활용해서 수술할 때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관련된 주의사항을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노안이 불편하다 그래서 노안은 뭐 우리 40대 중반 이후로 다 불편하잖아요. 다 노안 수술을 받으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현재 시력이 어떤지를 살펴봐서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이가 48세인데 시력은 1.0이고 뭐 노안 때문에 가까이만 좀 불편하고 뭐 밤에 운전할 때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노안 수술 받기에 좋은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하면 가까이가 좋아지기는 하는데 밤에 운전할 때 빛번짐이 좀 생긴다든가 불편함도 좀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수술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기존의 시력이 근시인지 원시인지에 따라서 수술 이후에 느끼는 것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또 난시가 있는 분들은 난시 교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시력 결과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수술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따라서 또 어떤 수술해주는 집도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경험과 실력, 뭐 숙련도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시력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보면 그 황반 망막이 안 좋거나 녹내장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데 또 무리하게 다초점으로 수술했다가 시력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 전에 꼼꼼한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수술 여부와 수술 방법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언제 할지 또 수술 방법을 어떻게 할지 또 렌즈 종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드리고 싶고 대개는 환자분들은 그걸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처음 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 그럼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결코 수술 결과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사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렌즈 종류가 많은데 하나의 렌즈라 그래도 도수가 엄청 다양해요. 우리가 안경 맞추듯이. 우리가 안경도 바로 제작 안 되는 것처럼 렌즈도 정말 나에게 맞는 렌즈를 정확한 도수를 맞춰 넣으려면 병원에서 렌즈를 주문을 해야 되고 그게 도착하는데 최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수술을 한다는 경우는
그냥 나를 위한 최적의 렌즈를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갖고 있는 렌즈에서 그냥 대충 맞는 렌즈를 껴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정말 평생 내 시력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수술을 할 때 그렇게 당일에 검사하고 수술을 바로 무리해서 하는 거는 결코 신중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같은 안과라 그래도 병원다운 병원이 있고 아니면 약간 좀 굉장히 상업적인 의료기관들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할까 말까 되게 애매한 경우에 환자를 위한다면 수술을 안 하고 좀 신중하게 더 기다려본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수술을 무리해서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꼭 여러분들이 좀 살피면 좋은데, 그런 병원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간단히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 보험과 관련된 이제 브로커들이 있어요. 실손보험에 뭐 그 영업하신 분들이라든지 보험 판매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권유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수술을 뭐 병원을 뭐 꼭 그 병원을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개는 그런 되게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뒤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나의 눈을 위해서 수술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도 좀 살피셔야 되고, 그런 병원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잘해줍니다.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교통과 뭐 숙박을 제공한다든가, 또 어떤 뭐 교회나 성당 뭐 이런 종교단체와 연루돼 있어서 막 버스로 대절해서 단체로 가서 막 수술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그 되게 좀 그 친절함으로 포장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업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대부분 당일날 처음 검사하고 바로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바로 수술을 결정하지 않고 꼭 제2, 제3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병원을 선택할 때 굉장히 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저희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가져볼 텐데요. 네. 시그마님께서 저는 40대 중반인데 최근에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안이 시작된 것 같은데 노안용 안경을 바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안경 착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눈 건강에 더 좋을까요? 노안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정말 진료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인데,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는 맞고, 그래서 노안 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제 맞고, 많은 분들이 그 안경을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뭐 안경을 쓰면 노안이 더 빨리 진행돼서 나중에 뭐 없으면 더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든가, 안경을 안 썼을 때 노안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시력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안경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추가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안경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뭐 돋보기 되면 글씨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눈에 영향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나의 시력과 불편함을 조금 줄이거나 도와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냥 단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많이 불편하시면 안경을 당연히 쓰시는 것이 추천되고, 쓴다고 해서 눈이 더 노안이 빨리 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쁜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안경 없이도 생활이 편하게 된다면 굳이 안경을 빨리 쓰실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얼마나 좀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백내장이 유전되는 질환인가요? 그리고 평소에 자외선 차단이나 영양제 복용 같은 예방법으로 백내장 발생을 늦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백내장 초기 증상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라고도 남겨주세요. 네. 백내장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두 분 다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거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위암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질환이고,
그다음에 유전성도 좀 확실히 있고 그렇지만 노안과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세가 70대 중반이 됐는데 백내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으세요. 그렇게 치면 백내장이 우리 부모님이 뭐 40대에 굉장히 빨리 생겨서 수술했다. 그런 독특한 체질과 이런 부분은 좀 유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60대 뭐 중후반 이후에 백내장이 생기고 수술하신 경우는 그냥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뭐 초기 증상이나 이런 거는 앞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뭐 안경을 써도 좀 침침하다든가 흐리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백내장을 의심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운의 별님께서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어떤 치료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특히 백내장 수술 시 노안도 함께 규정할 수 있는 다초점 렌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까 저희가 우리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백내장과 노안은 뭐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르고 또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둘 다 수정체의 노화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노안과 백내장이 순차적으로 발생되게 되고 치료도 나중에 이제 수술하면서 같이 개선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기에는 좀 경과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심해지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한 번의 교정이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희망의 도님께서 노안과 백내장 예방을 위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히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영양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먹는 것들이 그 노안과 백내장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영양제도 그게 이제 안과 쪽에서 그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정말 몇 안 되는 성분들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노안과 백내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황반 변성이 초기로 있는 분들이 더 악화되는 거를 좀 늦추는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노안과 백내장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확실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음식을 드셔라, 어떤 음식을 드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적이거나 정확한 대답은 아니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윤진님께서 휴대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뭐 멀리 있는 게 안 보일 때 느낌은 아니고 초점이 마음대로 잡혀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글씨도 완전히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옛날엔 FHD 화질 핸드폰의 윤곽이 뿌옇고 설정해 놓으면 칼 같은 윤곽이 좋고 이런 게 구분됐는데 이젠 그게 안 되고 다 뿌옇다고 이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항상 진료 볼 때는 좋은 점이 환자분 나이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죠. 이미 이제 등록하고 들어오실 때 남녀 성별과 나이를 저희는 바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세인데 이런 증상을 느끼시면 노안은 아니고 뭐 안구건조증이 심해도 이렇게 초점이 불편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질환이 생겨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가끔은 30대에도 백내장이 생기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근데 이제 연세가 뭐 40대 후반, 중후반이다 그러면 노안으로 이런 증상이 충분히 많이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좀 접근이 가능하고 정확한 거는 안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안경 같은 걸 한번 맞춰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겪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부터는 또 강의가 아직 남아있어서 강의 마무리 후에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장님께서 저번 주에 독감 때문에 많이 했었었는데 네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감기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침이 네. 좀 나오더라도. 네. 다음에 이제 센트럴 서울학과의 각막 클리닉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장님께서 혹시 직접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안과 선생님들은 다들 공감하는 얘기인데 백내장 수술은 종합예술 영역이라고 안과 의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수술 전부터 수술 과정, 수술 이후까지 살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히 이상 없이 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가장 좋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술 전에 눈의 요소들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더 의사들이 수술하는 거를 더 안전하게 도와주느냐 하는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의 어떤 차이는 안전성을 통해서 수술 결과와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의료진의 임상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안과 전문의가 되고 지금 수술을 많이 한 지가 이제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 뭐 부끄럽지만 저도 초년생 시절이 있어서 저의 이제 초기에 뭐 한 3, 4년과 지금 제가 치료해드리는 환자분들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많이 또 좋아지고 그랬어요. 누구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제 분야가 전환부라고 그래서 이제 백내장 노안하고 시력 교정이 이제 제 분야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누구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지만 또 제가 모르는 분야나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같이 협진을 하거나 필요하면 환자를 의뢰할 그런 협진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이제 의료진들이 전문성을 갖고 같이 진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눈 안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이런 걸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수술 계획을 세우고 또 치료 이후에 어떤 경과를 또 케어하는 그런 맞춤형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수술이 강점이라고 들었는데 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병원 와서 검사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랐다고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최대 뭐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아산병원, 삼성병원보다도 저희 병원에 장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장비 하나하나가 그 수술 전에 이제 어떤 눈의 이상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주 디테일한 전문적인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수술에 직접 계획에 영향을 주거나 수술의 어떤 정확도 수술할 때 어떤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레이저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난시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앉아 있을 때랑 누웠을 때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정확한 오차 없는 난시 교정 각도가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를 도와주는 좋은 장비들이 또 되게 중요하고 또 백내장 수술 장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을 굉장히 보장해주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다운 병원이냐 아니면 좀 약간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애초에 뭐 어떤 브로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꼭 어느 병원 가야 돼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경우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런 병원에 갖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은 들어가자마자 의사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상담실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내 눈이 어떤지, 백내장이 어떤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들도 모르거든요. 브로커나 상담실이 눈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내장이 실제로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상담실을 먼저 들어가서 수술 스케줄을 다 잡고 수술 방법, 렌즈의 종류나 뭐 비용에 대한 안내, 뭐 할인을 많이 해드리겠다는 등 이런 식의 뭔가 본질이 아닌 다른 부분에 먼저 상담이 들어가고 결정된 상황에서 나중에 진료를 보거든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병원에선 그렇게 시스템이 되면 그 뒤에 그 안과 의사가 진료를 보고 백내장이 별로 없거나 수술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거나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환자를 모셔온 그런 브로커들 통해서 일종의 자기들이 어떤 수수료나 이런 굉장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이미 다 뒤에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좋지 않거나 뭐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술을 그냥 강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은 반드시 꼭 조심하고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병원다운 병원이 어떤 곳인지 그런 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병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병원이 그동안 걸어온 길, 또 병원에 대한 어떤 평판 이런 것들도 같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병원들은 중요한 결정들을 주치인 안과 의사가 직접 해야 되지, 수술할지 말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코 의사를 거치지 않고 상담사가 결정하는 거는 절대 좋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꼭 잘 피하셔야 된다고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한 2, 3년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백내장이 생기셔가지고 또 수술을 해드리고 이 영상을 전후 과정을 전체적으로 찍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 영상을 제가 보면 약간 좀 눈이 찡해지고 하는 영상인데 이게 그 처음에 저희 병원 이 닥터스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올렸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막 감동을 같이 받아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수술 후에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의료법에 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술 후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공개적으로는 노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법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상을 저희가 내리고 지금 닥터스티비에는 수술하는 과정까지만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린 영상이 조금 있고 수술 후까지 전체적인 영상을 후기까지 다 보시려면 불편하시지만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이제 로그인해서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 그 안과 전문의가 어머니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른 환자분들을 대하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진료하고 똑같이 수술했는데 그래도 느낌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미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꿀팁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댓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님께서 지인 중에 노안이 와서 다초점 렌즈를 안 맞추고 안경 2개를 쓰시던데요. 이게 하나는 원래 시력에 맞춘 안경을 쓰고 다른 하나는 근시를 쓴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젊은 눈과 노안이 온 눈을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젊었을 때는 멀리가 잘 보이는 상황에서 가까이를 같이 보는 게 젊은 눈이고요. 노안은 멀리가 잘 보이는 상태에서는 가까이가 안 보이는 게 이제 노안이죠. 그래서 그 원래 멀리가 안 보여서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가까이가 잘 안 보여서 노안이 오게 되면 근거리형 안경을 따로 맞춰서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을 하나로 그 안경을 2개를 쓴다는 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로 해결하려고 만드는 안경들이 이제 다초점 안경입니다. 그래서 그 다초점 안경은 안경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도수를 조금 다르게 해서 결국은 위로 볼 때는 정면에서는 멀리가 보이고 밑으로 볼 때는 가까이가 보여서 책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안경이 다초점 안경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김민기님께서 근시는 상이 망막이 아니라 앞에 맺혀서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데 먼 게 안 보이는 게 근시인데 노안이 오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건데 그럼 근시는 나이를 먹으면 2개가 상충되는데 눈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눈의 구조 모형을 갖고 노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전반부에 드렸었는데 근시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맨눈으로는 멀리가 안 보여서 안경을 쓰셔야 되죠. 근데 근시라는 게 말도 가까울 근이라는 한자를 쓰고 미국 영어에서도 보면 숏사이트라고 해서 가까이가 잘 보이는 시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노안이 오던 안 오던 자기 눈으로 가까이가 잘 보이는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갑자기 결제해야 될 때 안경을 이렇게 올려서 보시는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노안이 와서 결국은 안경을 벗어야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원래 시력이 좋았던 분들이 노안이 와도 많이 불편하지만 근시가 있는데 노안이 오신 분들도 되게 불편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쓰던 안경을 뺐다 꼈다 해야 되고
아까 또 요 전에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안경을 막 두세 개를 맞춰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화는 사실 뭐 원래 시력이 어땠던가를 떠나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공통된 노화 증상이긴 합니다. 다음은 김수탁님께서 원장님 친구놈이 녹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백내장이 오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네요. 다른 것보다 백내장이 있으면 안압이 오르기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요건 녹내장 얘기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백내장이 생기면서 아까 제가 백내장을 뭐 8단계, 10단계로 놓고 봤을 때 8단계 안에는 수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백내장이 계속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제 9단계, 10단계가 되면 그게 안압이 오르는 녹내장이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내장이 있었던 분들이 백내장이 있을 때는 좀 더 잘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여러 가지 녹내장도 종류가 많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눈 안의 공간이 넓어지고요. 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녹내장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각각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주성님께서 백내장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는데 병원에 잘 안 가라고 하셔서 단순 노안인지 백내장인지 걱정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까 그 전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노안과 백내장이 또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별을 하는데 일단은 부모님 이야기 같은데 연세가 그래도 한 60대 뭐 초중반 이후시면 뭐 크든 작든 백내장기가 있으시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뭐 안경을 쓰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면은 괜찮은데 안경을 쓰는 게 많이 불편해 하신다든가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백내장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네, 저희 그럼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현님께서 라섹하고 최근에 0.6 정도까지 떨어져서 많이 불편하여 백내장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혹시 수술한 눈에 백내장 수술 시 주의점, 팁 등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아까도 그 라식을 했던 분들이 백내장 올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라식하신 분들이 요새 연세가 뭐 50대, 60대 많이 되면서 백내장이나 노안 관련해서 수술 문의를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이럴 때 보통 그 주의사항이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 라식을 안 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각막이 가운데가 평평하게 깎여 있으면서 각막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을 기존 공식대로 하면 오차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부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아주 최신 노력과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공식들을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잘 활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고 오차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각막이 평평하게 깎여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빛번짐 같은 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공수정체도 종류가 아까 많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각막이 라섹도 도수 안경이 얇아서 조금 깎은 사람이 있고 안경이 엄청 두꺼워서 각막을 많이 깎았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현재 상태의 각막이 모양과 깎인 정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장 그런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안전하고 결과가 좋은 그런 관용성이 좋은 인공수정체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이 분야에 대한 아주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병원과 의료진이 그런 걸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센트럴 서울안과 유튜브 채널인 닥터스TV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다른 안질환에 대한 영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한번 들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벌써 저희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제가 원장님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은 정말 환자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는 4월에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 함께 마무리로 인사하면서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